워런 버핏이 11살 때부터 네. 주식했다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교육 받은 적이 없거든요. 경제관념 자체가 없었어요. 대학생 때까지. 정말 그 교육이 필요한 게 뭐냐면 영어, 수학, 국어는 돈을 안 가르쳐줘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은 성공하려면 문제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노동소득보다 자본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더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그거를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자녀는 그 계좌의 존재를 몰라. 맞아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돈을 줬으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줘야 된다. 안녕하세요. 레슨몬TV의 훈훈입니다. 오늘은 슈퍼게임이 배진환 대표님과 함께 2021년 좋은 주식 고르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국내 최고의 국제금융 전문가이신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이남우 교수님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소위 요새 말하는 스펙갑이신 분입니다. 과거에 JP모건 홍콩 아시아 태평양본부 부사장, 그리고 미국 3대 증권사 메릴린치 한국 공동대표, 최연소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정말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2021 좋은 주식 고르는 법,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줄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교수님한테 인사이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투자 일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교수님 책에서 개인이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종목, 이제 기업 분석을 하지만 결국은 그 투자의 기본은 그 기업이나 종목이 속한 그 숲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공하는 기업, 그다음에 많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그 주식은 결국은 좋은 업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이죠. 그래서 업종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실제 이제 투자를 하려면 숙제를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청취자분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업종, 관심 있는 종목이 속해 있는 업종을 이제 정한 다음에 그 업종에 관한 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1, 2년 데이터를 보는 것 같고는 너무 짧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 성장성이 어떤지를 이제 살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년, 가급적이면 10년 정도 매출 증가율, 이익 증가율, 이런 마진, 이런 트렌드를 보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경쟁을 해외에서 하는 회사들이 그 업종에 있다면 이제 그런 회사들의 데이터도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좀 그 펀더멘털한 그런 프레임워크를 갖고 결국 이런 이제 시간을 내서 깊이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을 많이 살피다 보면 리스크도 이제 결국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주식은 위험자산 아닙니까? 위험자산인데 투자에는 모든 리스크가 따르는데 리스크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고민을 하면 주가가 많이 빠져도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면 주가가 빠지면 내가 손절매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방황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업종을 하여간 깊이 좀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가총액이 아파트 매매가와 같다라는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저희 주위도 그런데 실제 주식을 사면서 그 회사가 진짜 제대로 무슨 제품을 만들고 무슨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를 만든 그 창업가는 어떤 분인지 이제 그런 거 살펴보지도 않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가 우리 청취자분들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같은 위험자산인 부동산을 살 때는 매매가 과거 데이터 다 찾아보고 주변 시세도 살펴보고 전월세 가격, 학군이 어떤지, 교통이 어떤지 별의별 걸 다 따져보고 몇 달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 주식 투자 금액은 부동산보다 작을 수는 있지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해도 소중한 돈인데, 기본적인 아파트를 치면 이제 매매가에 해당되는 시가총액을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예가
뭐 요즘 이제 가장 그 고성장을 계속하는 그 스포츠웨어 보면 이제 한국은 뭐 대표적인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이키, 아디다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요가 팬츠로 그 각광을 받는 룰루레몬 보면 현재 시가총액이 각각 나이키는 230조 원, 아디다스는 75조 원, 룰루레몬은 한 46조 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감각적으로 이 세 개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것도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시가총액이 아주 중요한 거여서 어떻게 보면 감각적으로 저희가 그 터득을 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주가나 관심 있는 기업을 살펴볼 때 시가총액을 내가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산업 관련돼서 스포츠웨어 산업을 얘기해 주셨는데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나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니까 개인들이 이 매출이나 이익을 이 트래킹하기는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경쟁은 굉장히 치열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계속 스포츠웨어 관련된 산업이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성장 산업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은 명목상 전 세계 경제 성장이 평균 한 5, 6%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 경제 성장률에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더 나오면 한 전 세계가 보통 그냥 여러 사이클을 이제 평균을 내면 한 5, 6% 돼서 그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이제 고성장 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거보다 낮으면 이제 저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뭐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스포츠웨어가 아주 뭐 정장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정장은 안 입고 그래서 골드만삭스 그 분석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 의류 뭐 신발 업종은 한 4, 5% 연성장을 했는데 전 세계 뭐 명목 경제 성장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스포츠웨어는 2배 성장을 했습니다. 8에서 한 10%. 근데 그러한 그 추세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전 세계적으로 뭐 아주 뛰어난 브랜드와 그다음에 뛰어난 제품, 그다음에 고객 충성도를 갖고 있는 게 나이키, 아디다스여서 뭐 고성장세는 뭐 지속될 거라고. 그다음에 룰루레몬은 아주 독특한 니치 마켓이고 고가의 그 여성용 요가 팬츠에서 시작을 했죠. 최근에 이제 다양한 제품을 만들지만 그래서 이런 데들 뭐 저희가 잘 알고 그다음에 성장도 계속 높게 할 것 같고 그다음 산업의 어떤 특징 그다음에 이제 그런 면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룰루레몬 시가총액 46조라는 게 굉장히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국내 웬만한 대기업의 시가총액이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뭐 주가가 이제 밸류에이션상 조금 높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회사의 그 매니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업이익률이 뭐 한 25%, 30% 가까이 되거든요. 저희 집 사람이 한 벌 사고 비싸서 그 다음에 잘 못 사더라고요. 이제 미국 같은 데서도 $100가 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높아도 수요가 많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팬데믹 코로나 사태 작년에도 보면 온라인에 여긴 또 집중 투자를 많이 해서 실제 그 영향을 별로 안 받았습니다. 오히려 더 수요가 더 창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 커뮤니티도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되게 비즈니스 모델이 우수한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게 좋은 건가요? 아파트 매매가 또 보통 뭐 크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식이건 아파트건 아주 그 프리미엄 로케이션에 있는 좋은 것들은 하방 경직성이 또 그렇죠. 주가가 있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거 4만 원에 하방 그렇죠. 경직성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 이제 마음 편안하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 뭐 시가총액이 꼭 높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성장성 대비 고평가됐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특히 추격 매수 같은 거는 이게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또 나이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대표님이나 저나 아무래도 1조짜리가 10조 가는 게 10조짜리가 100조 가는 거보다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런데 회사가 받쳐줘야 네.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런 영향이 좀 있는. 네, 결국 뭐 펀드멘털이 주가에 맞아요. 그대로 항상 네, 반영되니까요. 예. 또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 해주신 게 주가를 결정하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익 성장률, 그리고 배당, 그리고 자사주, 그리고 재무구조, 그리고 금리, 거버넌스를 꼽아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최대한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책의 그 본론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결국 주식이라는 게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정치, 경제, 산업, 정책 뭐 다양한 게
그다음에 미래가 또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기업의 이익 성장이죠.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고성장을 하는 회사는 주가도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익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데는 이제 이익이 따라가고. 왜냐하면 그 기업의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게 이제 주가 수익 배수죠.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저성장에서 고성장 모드로 바뀌거나 그러면 이제 퍼가 한 단계 올라가지만 일정하게 어느 정도 유지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시가총액은 거의 기업 이익을 따라가서 그것을 이제 뭐 알아맞히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다른 거는 배당을 얼만큼 하느냐,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매입을 하면 꼭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을 하지 않는 자사주 매입은 주주 입장에서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왜냐하면 주주 입장에서 총 수익률을 항상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 한 기간 동안 주가가 얼만큼 상승했느냐, 그다음에 배당을 얼만큼 줬느냐, 이제 그거를 연율화로 시키는 게 이제 주식 총 수익률이라고 이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많이 따지고 그게 되게 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기업 이익 증가율, 그다음에 이제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빚이 너무 많은 기업은 그 주가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빚에 눌려서 주가가 뻗지를 못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뭐 최근에 보면 뭐 대한항공, 이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시가총액의 뭐 서너 배의 빚인데 결국 빚을 갚지 못하면 주가가 못 올라가죠. 그래서 재무 구조가 안 좋은 빚이 많은 회사는 하여간 그 빚의 규모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 최근에 이제 보면 금리 올라간다고, 인플레이션 올라간다고 이제 주가가 좀 주춤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왜 뭐 항상 이제 저희가 꼭 살펴야 되는 게 거버넌스. 그 회사의 대주주나 최고 경영자, 경영층들이 소수주주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대주주와 소수주주가 같은 배를 탔다고 차별을 안 하고 사익 편취를 안 하느냐. 이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일부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삼성, 뭐 현대 이런 데가 이제 대주주 문제로 그동안 비난을 많이 받아왔는데, 최소한 소수주주, 일반 주주, 외국 주주에 대해서 배당이라도 좀 더 많이 해서 최소한 2, 3% 최소한 배당 수익률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편안한 마음, 컴포트를 주는 그런 것들은 좀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최근에 ESG 쪽으로 국부펀드로도 돈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우리나라 이 밸류에이션, 기업들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뭐 외국의 뭐 싱가포르 투자청이나 그 노르웨이 국부 펀드인 노르지스 뭐 이런 데들도 이제 한국의 거버넌스 좋은 데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장기적인 투자 성과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 거버넌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가 안 좋으면 솔직히 트레이딩을 잠깐 할 수 있지만,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현역으로 있을 때 내가 시카고에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뭐 어떤 종목을 3,000억을 샀는데 밤새 내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면 그 투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 보면 대주주나 사장이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업종에 진출을 하고, 이제 그런 게 거버넌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뢰 믿음인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부 펀드인 KIC, 한국투자공사도 또 ESG를 많이 반영해서 해외에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뭐 아주 중요한 되게 이슈죠. 되게.